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 경강선 있는 삼동역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소개시켜드리러 갑니다. 히스테이트 삼동역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경강선이 하나 있지만은 향후에 더블 역세권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위례신사선이 이제 연장이 이제 추진되고 있는데, 또 하나가 이제 원래 수서 광주가 이제 복선 전철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 삼동역이 그냥 통과가 돼 있습니다. 그냥 무정차가 되는 거죠. 혹시 만약 그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그냥 안 되는 것도 있는데, 혹시 그까지 통과가 된다면 더 좋아지겠죠. 그렇지 않더라도 경강선을 타서 광주에 가서 복선 전철을 탈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들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삼동역은요, 지하 5층에서 지상 20층 7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565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은 323세대고요. 특별 공급은 242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9월 15일부터 9월 18일간 이제 청약을 하고요. 입주 예정은 2024년 5월 예정인데 변경되면 추후 통지한다고 합니다. 이제 특별 공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9월부터 이제 민간에서 하는 것도 세계 최초 특별 공급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그 전에 신청한 거라 특별 공급을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은 세계 최초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삼동역에서 여기 삼동 아파트에서 전철역까지 현재로서는 한 10분 정도 걸리지만은 여기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게 되면은 향후에 이쪽에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쪽에도 더 빨리 갈 수 있는 보도가 생깁니다. 그렇게 하면 한 5분 정도에 도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향후에 보시게 되면 위례신사선이 연장이 추진 중이고요. 만약 들어오게 되면 더블 역세권이 되고, 수서 광주 간 복선 전철은 여기가 통과돼서 광주로 가게 됩니다. 아직까진 그래요. 근데 거의 그렇게 될 확률이 높은데 뭐 그 앞일은 아직 모르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쪽에서 좀 이제 먼저 말씀드리겠지만은, 여기 이제 뒤에 고불선이 있어서 그 공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다 단점이 한번 그 현장에 방문하면 아시겠지만은 좀 시골 같은 느낌이 나다 보니까 편의시설이 약간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만약 더블 역세권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편의시설은 더 좋아지겠죠. 더블 역세권 되면 상권이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큰 단점, 초등학교가 너무 멉니다. 차량으로 데려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누가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면 매번 데려다 주면 되겠지만, 거의 대부분 이제 뭐 스쿨버스나 이런 식으로 오지 않는 이상은 항상 차량으로 데려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제가 좀 이따 한번 다시 설명드리고요. 그렇지만 여기 공기도 좋고 차량으로 다니기도 좋고, 차량으로 나중에 이제 뭐 세종 고속도로가 생기면 5분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뭐 강원도나 인천 쪽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전철 더블 역세권 되면 더 좋아지고요. 최근에 분양한 그 광주 다른 지역도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거기도 관심도가 높았습니다. 다만 입지적으로 자리로 이제 전철로 따지자면 여기보다 못하거든요. 어떤 내용들인지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카카오맵에서 가져온 거지만 여기 그 아파트 쪽 앞에 보면 운암 퍼스트빌 아파트가 유일하게 있습니다. 근처는 다 빌라밖에 없어요. 신축이나 이런 빌라들밖에 없고요. 근처에 이제 여기 이제 그 경강선 앞에 이제 그 편의시설은 요즘 좀 생겼지만 아직까지 좀 더 부족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더블 역세권이 되면 상권은 자연스럽게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도보로 10분 거리지만 이쪽 앞에 운암 버스피를 통해서 이쪽으로 아마 쭉 열로 길이 생길 거로 보여요. 그렇게 되면은 한 5분 거리에 도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좀 이따 제가 저기 그 노선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선이 이제 경강선을 타면 한 정거장, 판교선 두 정거장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판교에서 신분당선을 타게 되면 강남역까지 총 6정거장 빠르게 진입이 가능해요. 제가 그동안 계속 제 유튜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강남에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냐니 그거는 아파트 가격을 좌우합니다. 다만 아이가 여기에 좀 부족한 면들이 있으니까 그게 채워진다면은 그만큼 미래 가치를 더 볼 수가 있겠죠. GTS A 노선을 타면 그 수소를 가서 타야 되는데, 수서 광주간 이제 복선 전철이 이제 그 예정돼 있지만 삼동역은 아직까지는 무정차될 듯 합니다. 그 내용도 제가 좀 이따 지도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강선이 있고요. 지금 위례신사선 연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의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은 여기 삼동역을 지나가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개발 중인데 5분 안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차량으로 다니기도 좋고 인천, 강원도도 가기 되게 좋습니다. 뒤에 이제 고불산 이제 볼 수 있는 일부 세대가 있어요. 전체가 다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방향마다 조금 틀려요. 그렇다면 뒤에 이제 산이 있기 때문에 공기는 정말 좋겠죠. 카카오에서 가져온 건데요. 삼동역에서 한정을 가게 되면 이메어 분당선을 타고 딴 데 갈 수가 있고요. 일산 쪽으로 빠져나기도 편하죠. 그리고 여기 그 판교에서 갈아타게 되면은 판교에도 이제 출근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만큼 수혜층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판교에서 갈아타면 양재나 강남, 중앙 강남역까지 25분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빨리는 될 수 있겠죠. 제가 그 시간에 이제 뽑아서 가져온 건데 거리가 25분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갖고 오게 되면은 삼동역입니다. 최근에 제가 좀 이따 설명드렸지만 초월역에서 이제 좀 거리는 있지만 분양이 상당히 잘 됐습니다. 그때 이제 비규제지역이었던 게 있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잘 됐어요. 이제 나중엔 좀 더 중심이 될 때 경기 광주입니다. 수서 이제 광주가 이제 그 복선 전철이 생기기 때문에 만약 삼동역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한정을 가서 경기 광주에서 복선 전철을 타서 수서까지 가서 또 그 3호선을 갈아탈 수 있고 거기서 이제 SRT나 GTX 노선을 탈 수가 있습니다. 자, 위로 가게 되면 이명에서 이제 분당선을 탈 수가 있고요. 한정거장 신분당선을 타가지고 강남에 이렇게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례 신사선입니다. 지금 위례 신사선이 이제 위례 여기 신도시역인데 위례 중앙역 쪽입니다. 여기서 이제 복선 전철이 여기서 또 연장 노선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나? 위례 여기 중앙역에서 쭉 내려와서 이게 삼동역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여기까지인데 향후에 어떻게 더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수서 이제 광주가 이제 복선 전철이 있어요. 수서에서 광주에도 이제 전철이 이제 좀 부족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 삼동을 그냥 거쳐가는 겁니다. 삼동은 가지를 않아요. 여기 삼동역을. 이게 이렇게 가서 이게 이렇게 가가지고 이게 이렇게 가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상은 이렇게 갑니다. 자, 그 전에 나왔던 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 수서 광주 이제 복선 전철을 보게 되면은 삼동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된 삼동은 지금 빠져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더 좋아지겠죠. 그럼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데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여기는 빠져 있다. 그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로 가서 수서에서 이제 GTX 노선을 탈 수 있고 SRT도 탈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위에서 보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여기 보여드릴게요. 노선도를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판교로 가게 되면요. 판교 월거선도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설명드리려고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아마 제 유튜브를 들어보시면 원교 8교선은 알 거예요. 그 노선도 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기 이제 단지의 배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 뒤쪽이 이제 고불산 쪽인데 이 바라보지 않은 방향들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서남, 남동, 남양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남양에는 걸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조감도를 갖고 왔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그 고불산이 보이는 데도 있고 보이지 않는 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하시고 만약 청결하신다면 그런 것까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남양 위주로 되어 있고요. 이제 뽀베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일부 타입은 없고요. 지상에 차 없는 에코 단지고 여기 중요한 거 이거 설명드렸는데 지하 내 세대 창고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 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타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63 타입 보면은 여기 뽀베 형식으로 잘 뽑았어요. 타입을 잘 뽑은 것 같습니다. 보면은 타입 같은 걸 여기 보게 되면은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냐 보시면 거의 남동 쪽으로 빠져 있네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쪽 방향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선으로는 저기 이제 고불산이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쪽 106동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거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요. 107동은 이제 좋은데 106동은 앞쪽에 이제 이게 이쪽은 뭐였지만 이쪽은 좀 거기 동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고불산이 좀 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63B 타입 같은 경우는 3B에 이제 침실이 이쪽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도 뭐 다만 이쪽에 이 그 채광 부분이 조금 덜해서 타입은 그래도 이쪽이 이제 전체적으로 남향이거든요. 거의 정남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다만 이게 타입이 이렇게 돌리면 정남향이 아닐 수도 이쪽에 따르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이제 정남향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 타입이 이렇게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향이 이쪽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63B 타입보다는 A 타입이 더 선호도가 높지 않을까 저 생각이 그렇게 합니다. 75A 타입을 보게 되면 일단 세대수가 제일 많습니다. 뽀베이 형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장점이 보시면 팬트리 공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이제 거기 실내 룸이 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팬트리 두 개 공간이 있다는 게 좀 장점이고 주방 옆에 있으니까 수납 공간도 더 많이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75B 타입을 보시게 되면 여기도 뽀베이 형식인데 여기도 주방 옆에 팬트리 공간이 있는데 이쪽은 이 방향과 이쪽이 좀 틀린 것 같아요. 그 A 타입과 B 타입이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다만 여기 뒤쪽 여기 안쪽에 있으니까 다 남향 껴 있습니다. 요건 좀 취향 차이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84 이제 타입을 보게 되면 여기도 뽀베이 형식이고 여기도 팬트리 공간이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뒤쪽에도 있네요. 주방 옆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타입은 다 이쁘게 잘 빠졌어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63A냐 B는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건 좀 조금 내가 진짜 청약을 받고 싶은데 너무 점수가 낮다면은 좀 경쟁이 좀 떨어진 데 가야 되겠죠. 그 부분에 하나가 이거가 될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옵션 부분이 그 발코니 부분만 좀 가격대가 나가지 나머지 이렇게 부분은 좀 그렇게 큰 금액이 딴 데에 비해서 큰 것 같진 않아요. 공기청정기 기능이 들어가면 가격이 좀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전제품도 여기 좀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 이제 추가 비용을 하게 되면 좀 꽤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관 중문도 있고요. 좀 흐리니까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모집 공고를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가구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모집 공고문을 보게 되면요. 입주자 모집 공고기는 9월 4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청약 조건을 갖춰야 되고요. 여기에 이제 제일 걱정되는 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분양가 미상한제예요. 가격대는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리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7월 28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가격 면적으로 이제 계속 메리트 있게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가 조금 약간의 조금 걸려 있는 부분. 여기는 다 85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다 100%, 75%가 가점이고 나머지 25%는 추첨입니다. 점수가 너무 낮다고 하면은 여기 꼭 들어가고 싶으면 추첨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조정 대상적으로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약간이나마 미달이 날 수도 있겠지만 전철역에서 워낙 가까워서 미달은 나진 않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출은 조정 대상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꼭 청약 전 내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대출이 얼마까지 나올 수 있는지 꼭 주거래은행 가서 꼭 알아보시고, 이제는 개인 신용으로 대출 나오는 건 없는 거 아시죠?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대출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걸 이제 주택 구입용으로 사용하면은 걸립니다. 재당첨 제한은 7년이고요. 거주주 기준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당가를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는 밑에 층하고 높은 층과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약간은 100만원 단위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조금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1400 정도 1400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던 처음에 이제 예상했던 금액들은 한 1500 정도 예상했는데 그보다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유일한 아파트가 운암 퍼스트빌이라고 앞에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시세적으로 보면 1300 정도 돼요. 직방시설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16년이 됐습니다. 지금 여긴 1400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가치는 더 인정받을 수 있겠죠. 여기가 지금 매매가가 한 4억대 초반이 되는데 지금 이게 또 4억대 초반입니다. 여기가 보시게 되면 요보다 이제 면적이 좀 더 크죠. 4억 8천 정도 되고, 그러면 못해도 개입 차이는 한 1억에서 2억 사이 나진 않을까요? 맥시멈 2억 정도 못해도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는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시세 차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나중에 이제 시간적으로 가면 이제 경강선 빼놓고는 좀 더블 익성은 좀 시간이 걸리지만 남자분들 차량으로 다니면서 이제 직장 다니기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다만 좀 이따 좀 더 설명드릴게요. 이제 몇 달 전에 분양했던 건 죄송합니다. 입주 기간이 좀 몇 달 4월인가 5월입니다. 이건 좀 죄송합니다. 광주 초월역 한라 비발디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평당가가 이렇게 나왔어요. 최고가 기준이
매매가 아니라 분양가입니다. 평당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1200에서 1300 정도 됐어요. 그럼 여기다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100만원.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그때 분양할 때 당시 여기가 비규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약 가점이 어떻게 나왔냐? 최고가 75점, 최저가 28점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를 제가 왜 비교를 하냐면은 여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전철역이 가깝습니다. 차량은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한 1km에서 2km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여기 광주 초월역 한라 비발디에서 초월역까지 전철역으로 가게 되면은 25분이 걸립니다. 아까 거기는 5분 걸린다고 했죠. 근데 여기는 평당가 100만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때 비규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청약 가점이 엄청 높았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냥 1순위에서. 다만 이제 여기가 이제 하나의 단점은 이제 조정 대상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입지는 더 좋아요. 여기가 지금 말씀드린 여기 그 입지가 좀 삼동역이 더 좋긴 좋은데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게 그게 딱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입주시가 이제 팔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청약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점수가 좀 어느 정도 그냥 뭐 청약 통장 있고 가점이 조금만 되더라도 충분히 도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아파트가 좀 하락세로 왔기 때문에 이제 분양으로만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충분한 이제 근데 다만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여기 이제 내용이 안 들어왔는데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이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거의 다 실시가 돼서 주변 시세보다 20% 30%가 좀 싸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광주가 아니라 또 딴 데로 늘 수가 있잖아 사람들이. 근데 여기는 원주민 쪽이나 이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 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근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점수가 어느 정도 되면 무조건 넣어서 청약을 한번 당첨을 기다려 봤으면 좋겠어요. 다만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학교가 뭡니다. 학교가 초등학교는 무조건 차량으로 데려다 줘야 되고요. 이게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해서 초등학교 들어올까 예정이 없습니다. 아직. 그리고 추후에 삼동역 근처 분양 소식 예정이 없어요. 이 부분이 여기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편의세율이 약합니다. 다만 나중에 위례 신사진 연장이 돼서 들어오게 되면 더블 역세권이 되면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들어오게 되면 이게 강해지죠. 전철역에 더블 역세권이 되면 자연적으로 상권이 더 형성되는 건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약점은 요거. 학교가 좀 멀다. 이런 부분에 조금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요즘 삼동 쪽이 그 부분은 예전부터 계속 있어 왔던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걸 감안하고도 들어가실 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 삼동역은 분양을 받아도 충분하게 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갈 확률은 있어요. 그리고 향후의 미래 가치인 더블 역세권도 되고요. 다만 이런 단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감안하시고 청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들려드렸던 실시대트 삼동역 좀 궁금한 점이나 좀 이런 거 있어서 도움이 됐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